저 실험 해석으로 많이 하는 부분이 전기를 검사하는 기계 누구 검정기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보통 저 검정기를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쓰건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로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를 접촉해 버렸다. 그러면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들이 생기다 보니까 전자들을 받아가지고 누구 금속박이 지금 전기력을 받아서 펴진 상태인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에다가 무엇을 광전 효과가 일어나서 전자가 빡 하고 튀어나갔다라고 한다면 전자들이 위로 빠질 테니까 금속박이 오므러들겠지. 그래서 금속박이 오므러드느냐 일정하게 유지가 되느냐는 우리는 광전 효과 실험들 그냥 해석하는 부분이니까 크게 어려울 부분도 없습니다. 자, 이제 뭐 나머지는 다 했던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단위나 한번 살펴봐 봅시다. 우리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누구 화학에서도 많이 쓰는 거죠. 전자볼트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저 전자볼트의 단위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보셔도 돼. 어떻게 우리가 전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은 어떻게 정의해? 단위 전하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인 거지. 그래서 1.5V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하 한 마리가 얼마의 에너지를 1.5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봐봐. 지금 여기에 2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기본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잖아. 근데 뒤에 볼트의 단위가 있네? 그럼 얘는 줄 퍼 쿨롱이니까 당연히 전자볼트는 누구의 단위인 거야? 에너지에 대한 단위인 거지. 그래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누구로? 전자볼트의 단위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고 둘 다 같은 차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가 커지면 당연히 정지전압, 역전압, 전압이 커지는 이유가 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저 전자볼트에 대해서 저거 물리투 내용 아니에요? 뭔가 어려운데 그냥 에너지의 단위 중 하나인 거야 그냥. 그래서 전자볼트는 단위로 이야기하면 얼마?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그러한 부분들은 표현하시면 될 테니까 뭐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없을 테고요. 자, 이제 누구 빛의 이중성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저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따져 주셔야 될 부분들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들 살펴보면 빛이다라고 하는 걸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했어. 하나는 무슨 관점? 파동성의 관점.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파장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 뭘 설명하면 돼? 간섭이나 회절 현상들을 설명하는 돼. 두 번째, 우리는 빛의 입자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입자성의 대표적으로 우리는 광전 효과 또는 학교 시험 문제에서 컴퓨터 산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빛의 입자성, 운동량을 가지고 증명하는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광전 효과가 있는데 결국은 빛이 파동이다 라고 하는 건 옛날부터 계속 알았던 거잖아. 18세기 이후부터. 그럼 결국은 빛의 입자성을 알아낸 이유들을 우리는 어디가 써먹으니까 저 입자성에 대해서 배우겠죠. 그래서 파동과 정보통신이야. 파동을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는 정보통신을 우리는 파동을 이용하니까. 빛이다라고 하는 녀석이 입자성을 가지고 있음을 배웠으니까 저 입자성을 가지고 광전 효과를 가지고 활용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게 누구야?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 또 멋있게 영어 잘하는 친구들 전압, 결합, 소자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인 거죠. 그래서 CCD에 대한 이 부분이 너무 웃겨. 진짜 어려운 내용이거든. 근데 외워서 문제 풀게 해. 그래서 CCD. 그 기독교 노래를 뭐라고 하지? CCC. CC. M? 그러면 그 뭐의 약자야? 크리스찬. 뭐, CCM? 뭐의 약자냐? 왠지 크리스찬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다음 C는 뭐야? CCM. M이 뭘까? 뮤직. 뮤직. C. 스벌 뮤직. 네? 아니, 죄송합니다. 절대 기독교를 모욕하는 것은 안 돼요.
이거 하면 맨날 CCM 그게 생각나. 그래서 비슷하다 근데 CCM을 까먹었어. CCC였나? 뭐였었지? 그건 쎄쎄쎄구나. CC. 자, 아무튼 그러면 CCD 전화 결합 소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들 이야기할 텐데 머릿속에 넣어버리세요. 이 전화 결합 소자는 그냥 쉽게 네 글자로 줄이면 광당이오드였어.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배우지도 않았던 내용이야. 저런 게 뭐가 있어? 그치? 그래서 지금 카메라에도 CCD 안 들어가. 너네 전자카메라들 있잖아. 작가들 찍는. 혹시 CMOS 요즘 이렇게 많이 들어가긴 텐데 영상 구현하는 방법이 더 발전해서 요즘은 얘를 쓰더라고. 설명해 주세요. 몰라요. 야, 어떻게 알아? 사진도 못 찍는데 관심도 없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저 광다이오드다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 광다이오드는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부터 배웠던 내용인 거지. 발광 다이오드, LED, 그치?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이야기 되는 녀석과 광다이오드는 달랐죠.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광다이오드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즉, 광다이오드는 빛 신호를 이용해서 무엇을 전기 신호,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녀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기 신호를 만드니까 이걸 활용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봐 줘야 되는데 2단원에서 우리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즉 밴드 시어리를 통해서 무엇을 살펴보는 거야?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PN 접합 다이오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다음과 같이 붙여두면 PN 접합 다이오드, 아니면 그냥 다이오드, 아니면 광다이오드, 다 써도 돼. 발광 다이오드도 PN 접합이니까. 그쵸? 자, 그래서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딱 봐도 네거티브에 대한 느낌인 것이고, P형 반도체는 딱 봐도 포지티브, 뭔가 긍정의 의미, 남성의 의미,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P형 반도체는 딱 봐도 넌 플러스겠구나. N형 반도체 마이너스겠구나.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정말로 그래서 갖다가 붙여진 거야. 자, 그래서 포지티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 포지티브 누구? 7가, 4가 원소에다가 몇 가 원소? 3가, 13족 원소를 도핑을 시켜버리다 보니까 이 3가 원소의 대표적인 녀석들이 누가 있었죠? 13족 원소들? 뭐가 있기는 붕알이 있었지. 그래서 붕, 알, 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붕소, 붕, 알, 알루미늄, 인디움, 칼륨, 붕, 알, 인가.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좀 남성적인 느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왜 붕소, 알루미늄, 인디움, 칼륨, 붕알인가 맞잖아요. 아닌가? 왜 얼굴이 빨개져?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식들. 자, 그래서 상가원소 이야기되다 보니까 화학에서 이야기되는 8전자 옥텟 규칙 때문에 전자 하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멍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멍을 보고 누구? 양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양공이 전하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플러스의 역할과 같다. 하나만 좀 그려서 살펴보면 친구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느껴지시겠죠. 자, 다음과 같이 빈 공간 3개의 양공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양공을 채우고 있는 전자가 이곳으로 처음에 이동했다가 두 번째 이렇게 이동했다가 전자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전자가 왼쪽으로 다음과 같이 이동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자가 왼쪽으로 이동했는데 양공은 오른쪽으로 이동한 결과하고 똑같네.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은 반대이다 보니까 양공을 누구? 플러스로 생각하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양공, N형 반도체 같은 경우가 누구? 4가 원소에다가 몇 가 원소? 5가 원소 첨가 시키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아빠를 의미했다면 이거는 네거티브 엄마를 의미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엄마를 보면 매일 고생하시잖아. 우선 제일 말 안 듣는 큰아들 있지.
매일 막 학원 간다 그러면 아빠랑 놀자, 낚시 가자, 등산 가자 하면서 소파와 혼연일체가 되셔서 언제나 붙어 있으신 큰아들 챙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친구들도 챙겨야 되는 거지. 집안일도 하시고 진짜 뭐 회사 일도 하시고 진짜 만능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항상 무엇을 붙이고 계시니 파스를 붙이고 계시지. 그래서 파스, 인, 비속, 안티모 뭐 이러한 부분들이 첨가되는 녀석인 거죠. 그래서 체외각 전자가 9개다 보니까 하나가 잉여로서 결합에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자가 전하 운반자의 역할을 주로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N형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빠가 비싸, 엄마가 비싸? 당연히 엄마가 비싸지. 아빠는 하시는 일이 없잖아. 매일 소파와 훈련일 다 물 좀, 밥 좀 뭐 이렇게 되지만 엄마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N형 반도체가 훨씬 비싸. 왜? 전하 운반자가 속도가 전자의 이동 속도가 플러스의 이동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보니까 반응 속도가 얘가 훨씬 빨라. 그래서 고급 반도체일수록 N형 반도체의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자, 뭐 그게 지금 뭐 2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뭐 주된 포인트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전자들이 뭐 한 거야? 많이 있어. 전자들이 다음과 같이 많이 있어. 나는 양공들, 그냥 양공들 플러스 동그라미로 표현할게. 플러스 동그라미들이 많아. 그렇다고 해서 P형 반도체에 전자가 없냐? 그렇지는 않아. 왜? 원자핵에 구속된 전자들이 다음과 같이 있는 거야. 그건 마찬가지야. 얘도 플러스 전하들 원자핵에 있어. 근데 자유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는 녀석들이 지금 얘가 많다라고 하는 걸 표현시킨 거지. 즉 동그라미가 아닌 녀석들은 구속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동에 자유롭지가 않아. 자,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재현이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었는데 재현이 옆에 장원영이 앉아 있었어. 바로 옆에. 그리고 쌤이 신신당부를 했어. 제발 재현아, 원영이하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겠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접합면 부분에서는 이동을 하면 안 되는데 지들끼리 쌍으로 뭐 하는 거야? 이동을 해가지고 우와! 우리의 사랑의 결실을 맺었어! 하면서 사라져. 왜? 양공에 전자가 들어가니까 종기적으로 중성돼 버리자. 우리도 사라져. 우리도 사라져. 이러면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이 공간에서는 접합면 부분에서는 위쪽에는 플러스 전기를 아래쪽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전기장애,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는 공간이다. 일렉트릭 필드 이야기를 좀 하며 얘는 전기장애 방향, 힘의 방향이 이렇게 지금 표현되는 부분인 거야. 그런데 저 위쪽을 살펴보면 저 위쪽에서는 무슨 방향이냐면 얘는 누가 있어서 N형 반도체이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전하 운반자, 즉 알짜 전하의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이 위쪽이 마이너스고 아래쪽이 누가 있는 거야? 양공이 많은 플러스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의 힘의 방향과 얘의 힘의 방향이 달라버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싹 틔우고 사라졌던 그 녀석들 접합면 부분의 이 부분들을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공피층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공피층이 생겨서 뭐 할 것 같냐면 이 녀석들도 이동할 것 같은데 힘의 방향이 달라버린 공간이 생겨버린 거야. 즉 위쪽에 있는 전자들이 플러스 때문에 내려올까 하는데 아래쪽에 마이너스가 있네. 너 꺼져 하니까 얘는 더 이상 확산이 안 돼버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확산이 무작정 다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전기를 왜 만들겠어? 그냥 PM 접합 붙여두면 알아서 계속 전류가 흐르겠네. 전류가 계속 못 흐르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 공핍층이 만들어지고 저 공핍층을 뚫고 갈 에너지만큼이 외부에서 공급되지 않으면 흐르질 않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지금 2단원에 대한 내용들 지금 쌤이 간결하게 지금 빠르게 지금 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쌤도 알아.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야, 너네 남자 만나면 안 돼? 여자 만나면 안 돼? 안 만나겠니? 다 만나고 다니지. 쌤이 지금 물투하는 여학생 한 명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와 압도적이야 진짜. 물리도 진짜 잘해. 그래서 어머님하고 상담을 좀 하다가 왜 개인 수업을 이렇게 시키세요? 충분히 지금 물투 놔둬도 얘는 그냥 만점 나오겠는데? 그래서 안 된대. 가을 놔두면 안 된대. 왜요? 했더니 남자친구가 매번 바뀐대. 오 능력 있는데? 오 멋있는데요? 자기 할 일 하면서 뭐 하는데 그게 왜 무슨 문제 되냐고 이야기했더니 죽인다 막 이러고. 어머님 장난이고요. 근데 멋있기는 해요. 네. 근데 지금은 시험이 100일도 안 남았으니까 최대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는데 잘 다독거리면서 그러면 공부시킬 게 다 알고 있는데 뭘 공부를 시킬 게 뭐가 있겠니? 그래서 내가 계속 주입식의 교육을 받고 있는 거지. 자, 잠시만 너가 남자친구 만나는 걸 잠시만 A부터 C까지 만나고 있으면 잠시만 중단을 해라. 90일 뒤에 A부터 Z까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생기니 제가 그동안에 잘생긴 오빠를 보면서 삼촌을 보면서 아빠를 보면서 좀 참아주면 안 되겠니? 네. 바로 나. 네가 무슨 오빠? 근데 물투를 잘하면서 남자친구를 매번 바꿔버리는 나 이런 경우는 처음 봐가지고 너무 멋있는 거야. 나 진짜로 나중에 유주가 쌤하고 이제 막 친해져가지고 쌤한테 쌤 저 A 남자친구 지금 이제 사겨요. 그래 잘 됐네. 행복해 보인다. 일주일 뒤에 와서 그 새끼 말 안 들어서 다른 놈으로 바꿨어요. 난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여자친구 사귀는 친구들한테도 쌤은 늘 이야기하잖아. A부터 Z까지 다 만나보고 나서 나중에 고딩 엄빠가 되고 뭐가 되고 우선 경험을 충분히 다 해봐야지. 어떻게 첫눈에 반했다고 제 첫사랑입니다. 난 늘 첫사랑이었어. 그렇게 따지면 국민학교 선생님도 내 첫사랑이었었고요. 언제나 그 사람이 첫사랑이지. 쌤이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유주와 사랑에 빠졌어. 그럼 무슨 사람? 내 첫사랑인 거지. 늘 첫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사랑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자, 그래서 헛소리 그만하고요. 이 안에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빛이 다음과 같이 삑삑삑삑삑삑 들어와.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 접합면 부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저 접합면 부분에서 띠 이론으로 이야기되면 원자과 띠에 있었던 구속돼 있었던 전자들이 전도띠로 저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뭐 하는 거야? 이동해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는 누가 생기겠어? 양공이. 이쪽에서는 누가 생기겠어? 전자가 생기거든. 그래서 빛을 쪼여주는 이유가 무엇을? 원자과 띠에 구속돼 있던, 속박돼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양공과 누가 동시에 생기는 거야? 양공과 이렇게 표현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데가 있어.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표현되고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 하나는 전자고 하나는 양공이라는 뜻인 거야.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동이 생겨야 돼. 그럼 기역은 누구? 니은은 누구? 이걸 찍어서 맞추는 게 아니고 외워서 풀어야 돼. 원리를 여기에서 더 설명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이 N형,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N형 쪽으로 움직이는 녀석은 무조건 마이너스야. 플러스 P형 쪽으로 움직이는 녀석은 플러스야. 이거 들어가서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 쌤, 이 위쪽에는 마이너스가 많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 공피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를 전자가 흡수해버린 거야. 즉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서 나타나는 전기력 때문에 이 강력한 에너지 때문에 얘를 뚫고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거야. 공피층보다 큰 에너지를 전자가 뭐 했다? 흡수했다.
그래서 이따 문제 푸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해 방출해? 흡수하겠지. 왜? D이론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전자와 양봉이 생긴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나와요. 이 구멍은 이 구멍에, 똥구멍은 똥구멍으로 가는 거야. N형은 마이너스 많으니까 전자가 N형 쪽으로, P형 포지티브 양봉 플러스 많으니까 플러스 전화 양봉은 어느 쪽으로? P형 쪽으로. 자칫 잘못해서 반대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공피층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이미 빛으로부터 받아서 이 간격을 뛰어넘을 에너지가 이미 흡수된 거야. 그래서 지나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게 무슨 개념하고 똑같냐면 이런 식의 개념하고 똑같아. 만약에 내가 후 하고 힘없게 불면 빨대, T자형 빨대에서 물이 이쪽으로 많이 가겠지. 근데 내가 화 강하게 불면 거의 이쪽으로 가겠지. 그 개념인 거야. 에너지를 크게 받아서 그 간격을 뛰어넘어서 뚫고 나가버리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 이렇게 보통 물어보니까 전자는 N형 쪽으로, 양봉은 플러스 쪽으로.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보통 이제 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기억에 흐르는 녀석은 누군가, 니은에 흐르는 녀석은 누군가. 기억은 그럼 전자겠지. N형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으니까. 니은은 누구? P형 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니까 양봉 플러스 전화, 전류의 방향이겠죠. 이 정도는 친구들이 외우셔야 될 테고요. 자, 이게 뭐야? 지금 광다이오드 이제 설명한 거야. 자, 그래서 이 원리 부분들은 뭐 2단원에서 주로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것만 외워주시면 돼. N형으로 전자가, P형으로 양봉이, 그 정도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광다이오드 저도 매우 복잡한데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나 한번 해봅시다.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컴퓨터 모니터 설정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1924 곱하기 뭐 1620 이런 식으로 뭐 해상도 표현하는 부분들 있지. 그게 뭐야? 다이오드의 수다라고 보시면 돼. 가로와 세로에 들어있는 픽셀의 수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다이오드들이 이렇게 막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그냥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많이 붙어 있을수록 해상도가 좋아지겠죠. 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라고 살펴보니까 지금 이 그림은 전자를 이동시키는 영상 정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 내용이 우선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다이오드가 있다 보니까 광전 효과에 의해서 카메라에 이 부분들이 다 뭐 만약에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게 이 점에는 강력한 빛이 들어왔고 밝은 빛이 들어왔고 이 지점에는 약한 빛이, 이 부분에는 중간 정도의 밝기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얘는 광전 효과 때문에 전자가 몇 개 생기겠어? 3개 생긴다면 얘는 1개 생기고 얘는 2개 생기겠지. 그래서 광전자의 수를 뭐 하는 거야? 측정을 해서 얘는 빛이 많이 들어왔네, 얘는 빛이 조금 들어왔네. 그래서 명암을 뭐 하는 거야? 표현하는 거야. 쌤 여기 있는 방법들은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전자들을 그대로 이 상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자들을 뭐 하는 거야? 전압들을 계속 걸어줬다 꺼졌다 걸어줬다 꺼졌다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순차적으로 이동시켜서 해석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부분은 2개, 그 다음은 1개, 그 다음은 3개 이런 식으로 토탈 해석할 때 이동시키는 방법인 거고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건 광전 효과 구현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얘는 흑백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색 필터를 여기다 갖다 붙여두는 거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우선 노란색은 아니고 빛의 삼원색이 RGB 3개니까 빨, 초, 파 3개가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얘는 빨간색이 강하게 들어왔고 노란색이 조금 들어왔고 파란색이 중간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3개가 한 세트가 되어서 색감을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이게 R과 G가 1대1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슨 색? 옐로우. 그치? RGB 섞어서 옐로우, 마젠타, 시안 나오는 거 안 외워도 돼. 아무튼 그 비율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3개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픽셀, 이렇게 화소, 한국말로 하면 화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지. 만약에 1000만 화소다. 그럼
이 세 개 한 세트로 있는 게 몇 개 있는 거야? 1000만 개 있으니까 당연히 해상도가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CCD 광다이오드 광전 효과 이용해서 그 전자의 수들을 측정해서 명암들을 색 필터를 달아놓으면 색도 표현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 친구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CCD 안 나올 것 같지만 은근 잘 나옵니다. 왜냐면 현상 물어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외워서 문제 푸는 형태가 많이 주어질 거예요. 자, 우리는 물리의 아름다움에 의해서 통일성과 대칭성이다 라고 하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알았죠. 첫 번째, 무엇을 알 수 있었지? 전류가 흐르니까 누가 만들어줬어? 자기장이 만들어줬네. 그래서 웨르스테르가 처음 발견하면서부터 전류가 있으니까 자기장이 만들어지네. 이 구멍에서 똥구멍이니까 똥구멍에서 이 구멍으로 쳐넣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무엇이야? 전자기 유도지. 물론 완벽한 통일성, 대칭성이 없다 보니까 자기장 변화가 전류 변화를 가지고 오는 전자기 유도가 성립은 되겠지만,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이 파동성과 입자성 두 가지 성질들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우리가 입자라고 불리는, 물질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들도 입자성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성질도 있지 않을까 처음으로 생각해낸 사람이 있어. 파동성도 있지 않을까? 프랑스 사람이야. 그래서 이 생각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뭐냐면 드브로이입니다. 그래서 논문 역사상 가장 페이지 수가 작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세 글자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죠. 왜? 파동성을 대표하는 물리량 누구? 파장과 입자성을 대표하는 물리량 누구? 운동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 즉 파동성이 강해지면 입자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입자성이 강해지면 파동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때도 상수가 플랑크 상수 H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액. 자, 그래서 이 세 글자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또 제발 또 딴 데 가가지고 이런 소리 하지 마. 세 글자 아니야 실질적으로는. 물론 제일 작기는 해. 이거 유도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게 뭐 A4 용지로 한 45장 이 정도 분량인데 그것도 논문에서 굉장히 작은 거거든. 하다못해 야, 내 논문도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카피큘러 돌렸을 때 거의 김건희급이었어. 카피큘러 돌렸더니 거의 막 90%가 넘어가네. 이 논문 저 논문에서 그냥 따다가 그냥 다 붙였거든. 와, 잘 잡아내더라. 진짜 신기하게. 그래서 교수한테 정말, 지도 교수님한테 정말 욕을 박아. 너는 논문 쓸 자세가 안 된다고. 너는 논문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똑바로 할게요. 그 시대 때 카피큘러 있었으면 웬만한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논문 다 걸려. 그때는 다 수작업으로 그냥 하니까 이게 정보 검색이 안 된 거지. 지금 넣어버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꼭 우리 건희 누나의 잘못만은 아니거든. 분명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논문 다 쓰면 걸려. 나가 지금 한 90% 가까이 다 나올걸. 그 다음에 본인이 안 쓴 것도 엄청 많을걸. 보좌관 시켜가지고 써내는 인간들도. 그래서 근데 쌤은 진짜 논문 체제는 난 진짜 말도 잘 못하지만 글로 뭔가 설명하고 표현하는 건 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쌤이 만약에 뭐 문학 창작가, 뭐 문예과 뭐 이런 좀 국어 국문과 이런 데 가서 시를 쓰면 좀 독특한 유니크한 와우 시 제목이야.
와우. 와우. 그냥 또 교수한테 아마 싸다고 맞았겠지. 장난하나.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엄청 많은 뜻이 있는 거지. 오늘 함. 와우. 근데 유주를 봤어. 와우. 뭐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때 시 쓰는 것도 꿈이었어. 쌤이 뭐 가수 되는 것처럼, 아이돌 되는 것처럼, 교육부 장관 되고 싶은 것처럼 내가 시를 써야지. 근데 내가 시를 써서 술자리에서 읽으면 사람들이 술을 먹다 패탄해서 갑자기. 근데 꼭 시가 뭐 진짜 뭐 규칙이 있는 거 없는 거 아니잖아.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소주를 먹다가 지금에 있는 걸 막 시성이 막 떠올라서 소주 맛있다, 행복하다. 그게 시야? 자, 아무튼 그래서 드브로이에 의해서 이건 이제 친구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저 파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 부분들 입자성과 파동성의 관계로 좀 머릿속에 놓으면 편할 테고요. 약간의 비계산하는 부분까지는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량은 질량과 우리가 속도로서 이야기가 되는 녀석이고요. 운동 에너지에 대한 형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루트 2m분의 2k분의 얼마 h에 대한 형태로 이야기가 되겠지. 왜? 운동 에너지에 대한 형태가 누구로 표현되니까 2m분의 p 제곱에 대한 형식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외워서 친구들이 통제변인 누구지, 조작변인 누구고, 종속변인 누구지, 이 정도는 친구들이 뭐 해주셔야 돼?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답니다. 자, 근데 왜 이 파동성이 관측되기 어려운가 라고 살펴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야구공의 질량을 예를 들어 0.1kg이다, 100g이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략적으로 이 녀석이 시속 36이 10m/s거든요. 그럼 72가 20이 될 테니까 144는 한 40m/s 되겠네요. 150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40m/s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가 가지는 물질파의 파장, 입자가 가지는 파동성에 대표하는 물리랑 파장을 우리는 물질파의 파장, 물질파라고 이야기하고요. 파장을 계산하니까 야구공의 파장을 계산하니까 0.1에다가 40 이야기 되니까 얼마만큼? 4만큼인 거죠. 위에 플랑크 상수 h가 6.66으로 잡고 이 녀석이 10의 마이너스 34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의미는 양자 역학을 대표하는 h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 이게 1이건 얘가 2가 되건 얘가 뭐 7이 되건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 왜? 이 숫자가 너무 어마무시하게 굉장히 작은 값을 의미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파장이 10의 마이너스 34승미터 당연히 측정 불가겠지. 측정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파동성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누가 입자성이 컸기 때문에 파동성이 관측이 어려운 거야. 눈으로도 관측이 안 되지만 이 정도는 현미경으로도 관측할 수가 없고요. 이 값들은 측정할 수가 없는 값이야. 현 기술로는. 근데 나중에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이 값은 내가 측정하려고 드는 순간 오차가 이만큼이 생겨버려요. 플랑크 상수 h 정도의 값에. 그게 0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녀석이 매우 작지만 확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다 이러한 부분들, 뭐 양자역학 고양이 이런 소리 듣는 이유가 내가 이 방에 있는데 내가 저 방에서 발견될 확률이 0이 아니라는 거야. 0에 가깝지만 0이 아니니까 발견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지. 그게 양자역학에 대한 큰 관점입니다. 0이 아니다. 0에 가깝다고 0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부분들은 수학에서는 풀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수학에서는 개사기를 치잖아. 근사라고 하는 합법적인 개사기를. 0이 아닌데 0으로 치자. 0이 아닌데 어떻게 0으로 쳐? 그런 학문들을 무슨 학문이라고 해? 쓰레기 학문이라고 하죠. 대공학 물리에 비하면. 자, 그래서 이해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파동성을 관측할 수 있지? 입자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한테. 그래서 같은 걸로 실험을 하되 누구를 질량을 작은 전자로 해버리면 돼.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대략적으로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인 거지. 이것도 놀라워.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을 재는 것도 진짜 놀랍다. 왜냐면 마이너스 34승 마이너스 31승이니까 얘는 파장이 굉장히 얘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크겠지. 그러니까 야구공의 입장에서는 파장이 짧아서 직선처럼 보인다라고 한다면 전자의 입장에서는 파장이 보인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입자성이 작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동성, 파장이 측정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중요한 건 이 식이야. 지금 이 식 외우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구한 거야. 전자가 가져야 될 그러면 물질파의 파장이 얼마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구한 거야.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론적으로 저 녀석을 증명한 녀석이 누구? 데이비슨과 거미 친구지. 거머의 실험인 거죠. 또 이런 친구들 데이비슨 거머는 각각 한 사람씩의 이름이야. 제발 다시 태어나면 얘는 두 사람을 의미하는 거야. 데이비슨과 거머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 니켈 표면에다가 누구 전자들을 쏟는 거야. 그러면 이 니켈 같은 경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다음과 같은 원자들로 이루어진 격자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자들이 삑 하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전자와 전자들이 삑 하고 여기에서 들어갔던 이 녀석들이 튀어나온 이 녀석들이 보강 간섭을 일으켜버리면 확률이 발견될 확률이 뭐 하는구나? 크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보강 간섭을 일으키면 우리가 밝은 무늬가 만들어진 것처럼 전자들이 발견될 확률이 큰 걸로 해석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실험을 하다 보니까 어느 각도에서 이걸 측정, 지금 이 전자 검출기를 마마마마마마 이렇게 돌려가면서 측정을 했더니 어느 특정한 54도 정도 되는 특정한 각도에서 엄청나게 큰 확률들이 나타나는 거야. 이 지점에서 뭐였다? 얘는 여기에서 튀어나온 녀석과 여기에서 튀어나온 녀석이 보강 간섭을 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굉장히 뭐였구나, 발견될 확률이 커졌구나, 보강 간섭을 했구나. 그래서 그 확률이 일어나는 때를 이용해서 파장을 구해보니까 이론으로 구했던 녀석과 얘가 이야기했던 드브로이가 이론으로 이야기했던 부분과 데이비슨 거머가 실험을 통해서 찾아냈던 파장의 값이 거의 일치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야. 델타 X는 D분의 L랍니다. 이거 가지고 그 간격들 일어나는 것들 가지고 이 파장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데이비슨 거머,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얘를 막 들어가서 보기보다는 뭐에? 드브로이가 이야기했던 물질파를 실험적으로 검증한 녀석들이 데이비슨 거머의 전자의 니켈 회전 간섭 실험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톰슨의 전자회절 실험을 통해서 또 한 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톰슨의 전자회절 실험들을 통하면 톰슨의 전자회절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톰슨 아니야. 그 원자 모형, 푸딩 모형 이야기했다. 이 톰슨은 누구야? 아들 톰슨이야? 아빠 톰슨 아니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될 건 이 부분인 거예요. X선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회절 무늬가 나타나네? 그러면 저 회절 무늬들, 회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장애물 뒤편까지 돌아 들어가는 현상이거든.
근데 저 회전이 간섭보다 더 머리가 아픈 부분이야. 왜냐? 다음과 같이 슬릿 사이에서 빛을 비추면 빛이 여기에만 도달해야 되잖아. 근데 장애물 뒤편까지 돌아 들어가다 보니까 빛이 이 부분에 다 도달하네. 그런데 진폭으로 이야기되면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밝은 무늬와 그 간섭에서 나타나는 거하고 달라. 근데 밝고 어둡고가 나타나는데 대략적으로 한 100배 정도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 세기가. 간섭에서는 다 진폭이 똑같았었잖아. 밝은 무늬들이. 근데 얘는 다르다. 이 폭도 달라. 하지만 간섭이 됐건 회전이 됐건 누구는 똑같아?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적용되는 건 똑같아. 그래서 X선을 가지고 저 회전 무늬들을 얇은 막에다가 쏘았더니 뭐 하는 거야? 장애물 뒤편까지 돌아 들어가는 현상 때문에 이런 무늬와 무늬 사이의 간격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톰슨이 그러면 똑같은 실험인데 전자를 가지고 전자를 팍팍팍 계속 쏘다 보니까 이 가운데는 전자가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야. 왜? 전자는 X선에 비해서 입자성이 뭐하니까? 강하니까. 그게 여기에서는 입자성인 거야. 이것만 보면. 근데 간격들이 나타나네.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네. 그래서 그 간격들을 측정해서 보니까 전자가 가져야 될 파장의 값이 이들이 이야기했던 값하고 또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전자, 즉 물질들도 무엇을 가지고 있구나? 파동성, 파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실험들 뭐 이해하시기보다는 결과 해석하는 부분들 어디에 배치되는 부분인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갈 텐데 이제 마무리 이제 거의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이제 이게 두 번째 외워줘야 될 친구들이 파트고요. 세 번째 외워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빛이 나중에 입자성이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우리는 CCD에 이용하는 걸 알았어. 물질은 늘 입자였기 때문에 얘를 이용하는 현상들은 예전부터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파동성임을 알아서 파동성으로 우리는 현상을 설명해 주셔야 되겠지. 이용하고 있는 게. 그게 뭐야? 샘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샘템에 대한 내용들은 뭐 하면 돼? 이것도 외워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여기에서 EM 들어가는 건 다 일렉트론, M 들어가면 마이크로스코프, 그 다음에 S는 스캐닝, 이 녀석은 트랜스미션 이렇게 이야기하는 관점. 원어를 이야기하는 까닭은 원어를 알고 있으면 안 외우고 거기에서 유추해서 답들을 찾아낼 수 있다 보니까. 자, 셀템은 누구 이용한 거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파동성, CCD는 누구? 빛이 가지고 있는 입자성. 그래서 큰 틀을 알고 계시는 게 더 우선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